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 저자 이수진이고요. 저의 원래 본업은요, 화장품 회사 운영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드샵, 피부관리샵, 그 다음에 에스테틱 또는 호텔 스파 이런 쪽에다가 제품을 제가 유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 여러 거래처들의 그 온라인 입점을 같이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는 맞는데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열심히 안 하고 돈 번다는 건 사실 좀 거짓말 같고요. 내가 어느 날에서 대박 나는 경우가 과연 복권 당첨될 확률만큼이나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비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광고를 이렇게 막 쉽게 썼어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일단은 꾸준히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브랜딩이, 나라는 사람이 퍼스널 브랜딩이 돼서 꾸준히 하다 보면 이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 오프라인 매출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제가 많이 이제 권하는 게, 보통 이제 집에서 계시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업한다 그러면 인식이 좀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진짜 말 그대로 아이 키우면서 시간이 없어서 개인 프리랜서 하신 분들처럼 내가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수익 창출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좋아서, 이건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다. 근데 내가 뭔가 오프라인의 이 불안함, 코로나19로 인한 이 너무 힘든 이 시기를 온라인 매출까지 잘 잡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화장품을 하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화장품이라는 아이템을 추천하고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게, 액세서리, 패션 분야 이런 분들의 이제 그 물건 재고라든지 어떤 유통하는 걸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이제 온라인의 상세 페이지 같은 거를 계속 업로드,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업로드 해주고, 그리고 그걸 팔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그때그때 홍보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게, 아이템이 크게 변하지 않은 이상, 디자인이 바뀌거나 또는 단종되지 않은 이상은 하나 올라간 제품 자체를 가지고 계속 판매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을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건어물이라든지 먹거리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단품화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단품화된 제품들이 아무래도 쉽게 소비성이 좀 좋고, 그리고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의 이 업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출 부위가 많이 안 되니까 힘들어 하시겠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와서 산다, 이런 착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SNS 마케팅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채널들을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좀 해야 돼요. 정말 꾸준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해 보신 다음에 매출의 상승을 어느 정도 느끼시면 탄력 받으셔서 금방 더 잘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하고,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월 좀 꽤 많은 매출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오프라인만큼이나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정말 SNS 마케팅과 함께 여러분들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 물건 파는 거를 아무한테 노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할 때 명함 한 장이라도 그 스마트 스토어 URL을 좀 넣어서라도 홍보를 좀 해놓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좀 해두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 가게 오시는 손님이다, 손님들에게도 노출을 시키세요. 계속. 그래서 이 가게를 방문을 못했을 경우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약간 만들어 놓으시면, 저는 내 고객, 우리가 CS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고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정말 잘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템이 사실 어떤 적정 시기랑 좀 맞았을 때 생각지도 않은 제품이 확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제품이 아니고 다른 회사 제품을 입점을 시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일 힘들 때 그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아프리카 TV에 나온 뭐 유튜버 한 분이 계셨나 봐요. 다른 브랜드인데 그 제품을 홍보를 했나 봐요. 그 시간에.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미팅하고 있었어요. 저녁 미팅하고 있는 시간인데 막 주문이 계속 찍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된 줄 알고 이거 뭐 지금 스마트 스토어 문제 있나? 라는 생각을 했죠. 보통 주문이 매 시간 1분 단위로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 유튜버 분이 홍보한 제품의 노출 그 순위가 제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본사만큼이나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단품 하나로 제가 300만 원 넘게 매출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 저희 제품을 이제 판매한다고 했을 때 가격을 제가 관리를 해요. 네, 소비자가를 관리하고 도매 가격도 똑같이 드리죠. 물론 많이 매입하신 분들한테 좀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싸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판매하는 가격은 다 통일성 있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주는 프로모션에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이 지키되 나머지 부분으로 차별화하는 거는 그분들의 마음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같은 제품, 예를 들어서 제 제품이 어떤 페이스마 시트 마스크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저 말고도 지금 수십 명이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나름 팔리고 있어요. 결국은 제가 느낀 거는 온라인 세상의 고객은 어떤 특정 고객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소비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100%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로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그건 사업자 운영하는 분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호해주고 가격 정책만 똑바로 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입점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홍보하는 걸 제가 SNS로 아침에 이렇게 해요. 아까 그 말씀드린 채널들의 뭐 카카오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인스타, 그 다음에 페이스북, 블로그는 제가 자주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몰아서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식으로 제품을 소개를 하고 스마트 스토어 URL을 연동을 시키죠. 홍보 채널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려놓고 난 다음 아무래도 홍보물을 본 다음에 문의는 어쩌다 한 번씩 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팔린 경우는 저희가 오후 뭐 2시 이전에는 바로 당일 배송으로 배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물건 재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일 배송이나 또는 다음날 배송,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 후기를 위해서 잘 받으셨냐라는 문자를 좀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고객님 잘 받으셨는지 확인 문자 드립니다 하면서 안부 문자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왕이면 좋으셨으면 후기 좀 남겨달라. 사실 온라인은 스마트 스토어는 특히나 후기 리뷰 싸움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봐도 리뷰가 많으면 사실은 더 거기에 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제품이 여러 개가 올라 있는데 이왕이면 리뷰가 많은 곳에 그 고객이 좀 더 신뢰를 갖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생각해서 리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한 10명이 구매하시면 사실 리뷰 써주시는 분들은 한 2~3명밖에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그 고객님들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자 하고요. 아시다시피 스마트 스토어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아침에 눈 뜰 때 입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침부터 눈 떴는데 이 그 핸드폰에 알람 소리에 딱 그 얼마 입금 됐습니다. 그 문자로 시작하면 굉장히 하루가 좀 해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히나 사업하신 분들한테는 돈 들어오는 그 기분을 좀 느껴봐라 라는 말에서 좀 많이 권유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재구매하신 경우는 제가 좀 기억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메시지라도 꼭 지난번 구매하셨는데 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인사말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알리고 일정을 그렇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글쎄요, 노력을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하나씩 걸리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 어쩌다가.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지금 2분한테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어머 대표님 저 하나도 이거 홍보 못했는데 뭐 물건이 팔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59,000원짜리 쿠션이 팔렸다고 연락이 온 분도 계시고,
뭐 이제 그건 정말 운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사이트를 보고 너무 좋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사실 쿠팡이라든지 뭐 11번가 이런데 내가 올려도 된다라고 본사에서 허락만 한다면 거기 같이 올리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입점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판매되는 수수료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채널은 크게 제한하지 않는 브랜드라면 저는 이제 많이 좀 입점시켜 놓은 게 좋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의 그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하는 폐쇄몰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대기업몰 그런 데서 제안이 들어올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사실은 제안서를 넣어요. 될 경우도 있고 안 될 경우도 있는데 되면 더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온라인이어도 결국은 영업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저는 그런 적이 있었고요.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그 2012년, 13년 그때 시기였는데요. 지금은 제가 블로그로 판매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도 없었고 쇼핑몰 판매가 이제 시작될 시기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구라는 개념보다 블로그에서 비밀 댓글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자 가격 노출이 뭐 굳이 안 되다 보니까 비밀 댓글이다 보니까 제가 제 마진 좀 포기하고 저렴하게 해서 약간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맞춰가지고 판매를 해서 거의 단품으로 거의 1,000만 원 이상 판매한 적이 몇 달 있었습니다. 저는 적극 권하고요. 지금 하시는 업종에서 아이템이라든지 또는 뭐 내가 잘 관심 있는 부분 뭐 이런 거면 그러니까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제품이라면 저는 어느 것이든 대환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저도 50이거든요. 근데 50, 60 이러면 굉장히 막 되게 힘들어한다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더 꾸준히 하는 장점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그분들이 저 시작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만 잘 정해서 꾸준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해드렸을 때 그 방법대로 꾸준히만 가능하다면 뭐 부업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 몰라요 라는 판매 채널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또는 매입을 했는데 누구한테 팔지 생각을 안 하고 본인만 이렇게 좋아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많이 이제 틀죠. 제가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일단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비혼 사이트는 저는 30대, 40대 여자분들 타겟으로 만든 거예요. 그 판매할 만한 그 타겟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올려놨을 때 물건이란 게 판매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그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본인 생각이 아니라 소비자 생각에서 소비자가 뭘 찾는지 어떤 타겟으로 내가 좀 접근을 해서 이 물건을 판매해야 될지를 먼저 좀 조사를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대부분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뭐 50대, 60대 분들 뭐 어려워서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 의외로 그분들은요. 한 번 가르쳐 주시면 더 재밌어 하시면서 굉장히 더 쇼핑을 할 수 있는 그 다양성을 좀 아시더라고요. 일단 경제력이 좀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브도 저희가 이제 구매를 위해서 한 번은 좀 어렵게 해서 뭐 자식들이라든지 뭐 또는 지인들이 알려줬을 때 그분들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재미를 느끼는 걸 보고 굉장히 교육만 된다면 되게 좋은 그 타겟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판매하신 분도 그러고 소비하신 분도 그러고요. 일단은 가장 요즘에는 또 많이 나오는 게 네이버에서 솔직히 검색만 하셔도 50대들이 좋아하는 아이템 이렇게만 해도 아이템이 좀 나오잖아요. 뭐 60대가 좋아하는 관심 있어 하는 아이템. 그러면 이게 딱 그 분석력이 너무 좋잖아요. 빅데이터 분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걸 보고 그래프를 본 다음에 내가 생활 아이템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사실 저도 영양제를 안 먹다가 요즘에 일을 많이 하니까 영양제를 챙겨 먹거든요. 40대 중반만 해도 제가 영양제 같은 걸 왜 먹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 나이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챙겨 먹는 게 영양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심사가 달라진 거잖아요. 40대 중반과 50대의 관심사. 이제 그런 거부터 잘 좀 주변 내 생활 패턴을 한번 보시고 주변 지인들의 생활 패턴을 보다 보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물건을 판매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홍보할 때 제일 좋은 그
분들이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의 말이 또 굉장히 공감이 갈 때 판매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스타트업을 많이 해서 주로 30대 분,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많았거든요. 저보다 몇 살 어린 친구들.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분들은 사실 젊긴 하지만 감각은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통이나 이런 채널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설명이 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경험을 많이 한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굉장히 빠르세요. 반면에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에 그런 데 맞는 직원분이나 아르바이트를 같이 이렇게 일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50대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좀 이해력이나 이런 게 빨라도 가진 감각은 20대, 30대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저보다 그만큼 어리면서 잘하는 친구를 같이 일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투잡 뛰고 쓰리잡 뛰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경제력이 좀 어느 정도 받침이 되신다면 직원분보다는 저는 그런 분들 먼저 이렇게 찾아보셔가지고 일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맞으면 이제 회사가 커지면 그때 직원분으로 고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요즘 맨날 100세 인생 막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책을 쓸 때 말씀을 드려놨지만 저는 50이지만 라이브라는 걸 새롭게 지금 올해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30년 더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장감에서 제가 몇 년 일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60세 이상까지 일을 할 거라고 보고요. 열심히 체력 관리하면서 제 비즈니스를 좀 탄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젊은 나이, 늙은 나이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잘 찾고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활력이 되기 때문에 아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긴 세월을 그냥 어떻게 보면 편하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서 관심 있으시면 그런 부분 좀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